강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에 떨리는 손으로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박준형은 신성그룹의 후계자로 그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거만하고 무례했지만 지우는 그의 배경을 알기에 늘 참아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느껴온 싸늘한 시선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녀의 친구 미나가 황급히 뛰어와 속삭였다. 지우야, 큰일 났어. 준영 씨가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미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강지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결혼식이 열리는 대형홀이 아닌 신랑 박준형의 대기실이었다. 복도를 따라 걷는 강지우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귀에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박준형의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박준형은 젊고 화려한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그녀에게 키스하고 있었다. 여인은 다름 아닌 성원그룹의 딸 최유라였다. 박준형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최유라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강지우를 비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강지우의 존재를 비웃는 듯했다. 준영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의 꿈 같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박준형은 강지우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싸늘하게 말했다. 지우씨, 딱 잘라 말할게. 나는 너 같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거야. 유라랑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너는 그저 나한테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말은 강지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듯했다. 최유라는 비웃으며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준영 씨를 넘봐.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감히 밖에 시집올 생각을 해. 꿈깨 준영 씨는 처음부터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너는 그저 우리 둘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었지. 최유라의 말은 강지우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다. 강지우는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준형을 믿었고 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호텔의 경호원인 듯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지우를 향했다. 그는 강지우의 절망적인 표정과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박준형과 최유라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남자는 이현우였다.
태양그룹에 숨겨진 CEO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호텔 경호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부패 세력을 조사하고 있었고 박준영의 신성그룹 또한 그의 조사 대상 중 하나였다. 이현우는 우연히 이 대기실 앞을 지나다 강지우의 흐느낌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현우는 박준영과 최유라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들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등장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뭐야?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나는 신성그룹의 박준영이다 내까짓 경호원이. 어디서 감히? 박준영은 오만하게 소리쳤다. 이현우는 박준영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신성그룹의 박준영이든 누구든 이곳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란은 호텔의 명성에 해를 끼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유라는 이현우를 비웃었다. 웃기지도 않아. 이 천박한 여자를 감싸는 거야. 너 같은 하찮은 경호원이 감히 어디서. 그때 강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준영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를 비웃는 최율에게 자신이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에 이끌려 이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강지우의 말에 담긴 절박함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강지우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상처받은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좋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말에 박준영과 최유라는 경악했다. 뭐라고 너 같은 경호원이 감히. 박준영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최유라는 비웃음을 넘어선 경멸의 눈빛으로 이현우와 강지우를 번갈아 보았다. 웃기지 마.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강지우는 박준영과 최유라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당신 같은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박준영과 최유라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강지우는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럼 지금 당장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이현우는 박준영과 최유라를 지나쳐 대기실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강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박준영과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비열함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특히 박준형은 강지우의 마지막 말에
깊은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현우와 강지우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와 함께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현우의 든든한 존재감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믿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현우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강지우는 이현우와 함께 구청에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이현우의 침착한 모습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구청 안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현우는 익숙한 듯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강지우는 그의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준형의 배신과 최유라의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도장을 받자마자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구청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당신은 이현우의 아내입니다.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결혼한 것이었다. 그것도 호텔 경호원과, 그것도 결혼식 날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충동적인 결혼이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물었다. 저와 왜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흔들렸다. 그는 강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과 불안감, 그리고 깊은 상처를 읽어내는 듯했다. 당신이 불쌍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현우는 강지우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빌라로 향했다. 빌라는 깨끗하고 아늑했지만 김지우가 상상했던 태양그룹의 CEO의 거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에게 이곳에서 당분간 생활하라고 말했다. 이곳은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지우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빌라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강요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섬세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박준형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한편 박준형과 최유라는 강지우와 이현우의 결혼 소식에 분노했다. 그들은 강지우가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생각했고
이현우를 평범한 경호원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강지우를 다시 한번 짓밟고 이현우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준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현우의 배경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기에 박준영은 그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지 못했다. 박준영은 이현우를 단순한 경호원으로 치부하며 그를 얕잡아 보았다. 그는 이현우가 강지우에게 접근한 것을 신성그룹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였다. 최유라는 자신의 SNS에 강지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그녀의 과거를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그녀는 강지우를 박준영에게 버림받고 경호원과 결혼한 불쌍한 여자로 묘사하며 그녀를 조롱했다. 강지우는 최유라의 악의적인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이현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강하게 맞설 것을 조언했다. 강지우 씨,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현우의 말은 강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현우는 밤늦도록 자신의 서재에서 박준형의 신성그룹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는 박준형의 아버지, 박 회장이 5년 전 자신의 아버지, 이 회장의 죽음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 회장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이현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태양그룹을 노리는 박준영 일가의 야욕을 분쇄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우는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연락하여 박준영과 신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더욱 깊이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김 비서는 이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이현우의 숨겨진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김 비서는 박준영의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사업 거래, 그리고 과거 이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은밀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이현우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사장님, 박준형의 아버지인 박 회장은 5년 전 이 회장님의 죽음 당시 이 회장님과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사고 현장에 CCTV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신성그룹은 이 회장님의 죽음 이후 태양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그룹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박준형은 이 회장님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룹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이현우는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아버지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박 회장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리고 박준형은 그 음모의 한패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박준형 일개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그대로 되갚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현우는 조용히 강지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박준형 일가의 악행과 자신의 진짜 정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CEO이자 복수를 위해 정체를 숨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이현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당신이 단순한 경호원인 줄 알았어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형 일가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할지 아니면 나를 떠날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지우를 향한 깊은 배려와 함께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과 함께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보았다. 그녀는 박준영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이현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현우 씨, 아니, 여보,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복수를 돕고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박준영, 그 자식에게 저와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줄 거예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옆에서 함께 싸울 강인한 전사가 될 것이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지우의 용기와 의지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박준영 일개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히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서재에서 밤새도록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으로 뒤섞였다. 이현우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박준영 일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5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의 복수를 돕고 싶었다. 이현우 씨, 아니,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 거예요. 당신의 복수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도 박준형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도울게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이현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옆에서 함께 싸울 강인한 전사가 될 것이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지우를 응시했다. 고마워요, 지우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지우의 용기와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박준영 일개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히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이현우의 복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지시에 따라 박준영과 최유라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소한 습관이나 대화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박준영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최유라가 명품을 사들이기 위해 아버지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강지우는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침착한 행동은 이현우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현우는 강지우가 찾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김 비서와 정 변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는 박준영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정 변호사는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들은 박준영이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박준영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은 이현우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지우에게 박준영의 비자금 장부를 보여주었다. 장부에는 박준영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현우의 아버지, 이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박준영의 아버지가 이 회장의 죽음 이후 태양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박준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게 박준영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인 증거예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장부 속의 글자들이 마치 피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네, 박 회장은 제 아버지를 살해한 후 태양그룹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은 그 음모의 한패였습니다. 이 장부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건가요? 이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박준형은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장부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장부를 미끼로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겁니다.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박준영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현우는 박준영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비자금 장부의 일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준영은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장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현우를 의심했지만 이현우의 진짜 정체를 모르기에 그를 단순한 경호원으로 무시했다. 박준형은 장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수족인 황 실장을 시켜 장부의 행방을 추적하게 했다. 황 실장은 박준형의 지시에 따라 장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우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황 실장의 움직임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현우는 황 실장을 역이용하여 박준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장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박준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교란 작전에 넘어갔다. 그는 장부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고 황 실장을 시켜 그곳을 습격하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박준형은 이현우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누군가임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옆에서 그의 모든 작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힘만 센 남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략가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우는 이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복수가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부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우 씨, 당신은 내게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강지우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서운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박준영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아졌다. 그 빛은 그들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었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교란 작전에 완전히 농락당했다. 그는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쫓아 이현우가 흘린 거짓 정보에 매달렸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간과 자원만 낭비했다.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인 박준영은 이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임을 확신하며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욱 잔인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박준영의 초조함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신성그룹의 주요 협력사들에게 박준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에는 박준영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신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박준영은 나의 외환에 시달리며 더욱 궁지에 몰렸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옆에서 그의 모든 작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힘만 센 남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략가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지우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박준형과 최유라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강지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여기서 박준영을 만나면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요. 지우씨, 오늘은 당신이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웃음과 모욕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나의 아내이자 태양그룹의 안주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과 강지우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현우는 그녀를 위해 직접 와인을 따르고 음식을 주문했다. 그의 섬세한 배려에 강지우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준영과 최유라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최유라는 강지우를 발견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박준영의 팔짱을 끼고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어머, 여기 웬거지 같은 년이 다 있네. 박준영에게 버림받고 경호원 따위랑 결혼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감히 이런 고급 레스토토랑에 올 배짱은 어디서 났대.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가득했다. 박준영은 강지우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평범한 경호원으로 생각하며 무시했다. 지우씨,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아서 이런 곳에 오는 건가 한심하군.
너 같은 여자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지우는 최유라와 박준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준영 씨, 최유라 씨, 당신들이 나를 버린 건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들 같은 추악한 인간들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준영과 최유라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준영과 최유라를 응시했다. 박준영 씨, 최유라 씨, 당신들은 강지우 씨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준영과 최율에게 섬뜩함을 안겼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이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너는 뭐야?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박준영은 이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현우의 싸늘한 눈빛에 주춤했다. 최유라는 여전히 이현우를 무시하며 비웃었다. 웃기지도 않아. 이 거지 같은 경호원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당장 여기서 꺼져. 그때 레스토랑의 사장이 이현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장의 말에 박준영과 최유라는 경악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이현우가 태양그룹에 숨겨진 CEO, 이현우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태양그룹의 이현우 회장님. 박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현우의 이름에 숨겨진 막강한 권력과 배경을 알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신성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다. 이현우는 박준영의 당황한 표정에 비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알아차렸나 보군요. 박준영 씨, 당신은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박준영과 최유라의 앞에서 강지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 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불쾌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시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감은 없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든든한 존재감과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힘입어 자신감을 되찾았다. 박준영과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깨달았다. 그들의 명성과 자존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박준영은 이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현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태양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또한 이현우의 비자금 장부를 빼앗기 위해 황 실장을 시켜 이현우를 미행하고 그의 주변을 감시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박준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오히려 박준영의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신성그룹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다. 이현우는 박준영의 공격에 대한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김 비서와 정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박준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길 준비를 했다. 그는 박준영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도록 모든 출구를 막아버렸다. 그는 박준영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복수 계획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과 그가 겪었던 고통을 알기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박준영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 빛은 그들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었다. 박준영은 이현우가 태양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공포에 질렸다. 그는 이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거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신성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언론은 박준영의 불법 행위와 신성그룹의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박준영은 이현우의 치밀한 복수 계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궁지에 몰렸다. 최유라는 박준영의 옆에서 함께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몰락과 함께 자신의 화려한 삶도 끝날 위기에 처하자 박준영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거지 같은 강지우를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이현우가 태양그룹 회장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비난은 박준영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박준영은 이제 이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현우의 비자금 장부를 빼앗아 자신의 죄를 덮고 이현우에게 방역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황 실장을 시켜 이현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장부가 보관된 장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현우는 박준영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와 정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박준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길 준비를 완료했다. 그는 박준영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도록 모든 출구를 막아버렸다. 그는 박준영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지우와 함께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박준영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최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부서지며 황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둥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우 회장 비자금 장부를 내놔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황 실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강지우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박준영이 보낸 나복은 어리석은 짓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황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황 실장은 이현우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다. 붙잡아, 그리고 장부를 찾아. 부하들이 이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현우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에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는 빠른 움직임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강력했다. 황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이현우의 압도적인 실력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들은 이현우가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닌 사람임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현우가 다칠까봐 불안했지만 그의 강인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황 실장은 이현우의 실력에 당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이현우에게 달려들었다. 장부를 내놔, 아니면 네 아내를 해칠 것이다. 황 실장은 강지우를 인질로 잡으려는 듯 위협했다. 이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강지우를 향한 위협에 분노했다. 그는 황 실장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다. 황 실장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현우는 황 실장의 목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다. 박준형에게 전해라.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부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너희들은 끝났어.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황 실장에게 공포를 안겼다. 그때 경찰차가 저택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 비서와 정 변호사가 미리 신고를 해놓은 것이었다. 황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황 실장은 이현우의 마지막 말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이 황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하는 동안 김 비서와 정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현우와 강지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김 비서는 이현우에게 다가가 박준형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박준형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박준형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이현우는 김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는 박준형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서연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여보, 괜찮아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이현우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우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강지우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지우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박준형의 체포 소식과 함께 신성그룹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박준형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최유라 또한 그의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다. 신성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박준형 일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박준형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강지우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형과 최유라의 몰락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신성그룹의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특히 이현우 회장의 아버지 이 회장 사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는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했고 그의 용기와 강단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하며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현우의 저택은 이제 고요함 대신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다. 강지우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모든 행동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이현우는 강지우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강지우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지우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이현우의 부모님이 자주 찾던 한적한 해변이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해변가에 앉아 이현우는 강지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부모님과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그는 강지우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드러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 옆에 제가 있잖아요. 당신의 아픔을 제가 모두 감싸줄게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그녀는 이현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지우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그의 눈빛에는 강지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품에 안고 따뜻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게, 하지만 깊고 강하게 서로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박준영과 최유라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현우와 김비서, 정 변호사는 박준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증인들의 증언은 박준영의 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박준영은 이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와 비자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유라 또한 그의 공범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권력과 재산은 모두 박탈되었고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던 날, 이현우는 강지우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다. 박준영이 유죄 판결을 받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현우의 얼굴에는 드디어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20년 복수가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를 위로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이현우는 강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네, 지우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강지우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태양그룹의 회장직을 김비서에게 위임하고 오직 강지우와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김비서는 이현우의 신뢰에 보답하듯 태양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이현우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현우와 강지우는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웨딩홀 대신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해변에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파도에 일렁이는 바닷바람에 흩날렸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맹세했다. 강지우 씨. 아니 여보,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에는 강지우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맹세에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을 맹세해요.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저의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해변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었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현우와 강지우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현우는 강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강지우는 이현우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고 이현우는 강지우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도움으로 신성그룹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선한 영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현우와 강지우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이현우는 태양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강지우와 함께 미래재단의 활동에 전념했다. 이 재단은 과거 신성그룹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강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홀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기증하여 경매를 통해 재단 기금을 마련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후원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진심과 용기는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이현우는 강지우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재단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의 인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들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성공적인 기업가를 넘어 진정한 자선가이자 인류애를 실천하는 롤모델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이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랑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이 사랑은 엄마 강지우의 밝은 미소와 아빠 이현우의 강인함을 닮아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이현우는 딸을 품에 안고 밤늦도록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강지우는 딸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저택은
이제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완벽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박준영과 최유라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며 남은 생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은 그들을 비난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가져왔지만 그로 인해 이현우와 강지우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이현우는 매년 자신의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강지우와 딸 사랑이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를 바치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고 저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박준형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현우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딸 사랑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묘비에 놓인 국화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묘소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추억, 그리고 희망이 영원히 피어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이현우와 강지우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딸 이사랑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혼이라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외쳤다.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정의이며 삶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서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평범한 소녀가 숨겨진 CEO인 경호원과 우연히 결혼했을 때, 이 이야기는 파혼이라는 비극적인 시작점에서 예상치 못한 사랑과 운명적인 만남이 교차하며 우리를 감동적인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강지우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나 로맨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현우는 강지우 덕분에 복수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았고 강지우는 이현우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사랑의 힘, 용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모든 페이지를 여행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